최근 혈액이나 소변으로 자신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체해 진단 기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뇨병처럼 만성 질환에서부터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증 질환에 대한 진단도 가능한데요. 오늘은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최희열 바디텍메드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바디텍메드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제품의 거의 대부분이 손가락에서 이제 피를 뽑은 다음에 혈당이 아닌 여러 가지 만성 질환, 호르몬, 암 이런 걸 검사하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글로벌 체해 진단 시장 규모가 70조 원인데 이에 반해서 국내 시장은 1조 원에 불과한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바디텍메드가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다른 글로벌 회사나 혹은 다른 진단 회사가 그렇게 주목하고 있지 않는 손가락 피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해서 기술을 개발했죠. 병원에 가 보시면 처음에 이제 이 팔뚝에다가 이제 고무줄을 감아서 이제 혈액을 5cc 내지 3cc 정도 뽑아서 검사실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가 혹은 의사가 결과를 아는 게 짧게는 2시간, 뭐 심지어는 그 다음 날 이렇게 이제 결과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주목한 포인트는 뭐냐면 환자나 의사가 그 혈액의 그 검사 결과를 바로 알게 되면 처방에 바로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 제가 주목을 하게 되었고, 저희 제품은 손가락 피, 특히 말초혈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초혈을 뽑아서 빠르게 하는 걸 이제 저희가 20년부터 시작했고, 그게 이제 다른 회사랑 차별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제품이 아주 유니크한 시장의 위치를 확립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현재 이제 회사의 전체 매출 가운데 이제 90% 이상이 이제 해외에서 거두고 계신데요. 국내보다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을 좀 더 높이 가져가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저희 제품의 특이성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 동네 병원이나 병원에 가 보시면 실제 손가락 피 가지고 검사하는 병원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병원의 의료 형태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뭐 중국이랑 유럽이랑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영어로 포인트 오브 케어, 그래서 POC라고 하는 제품들이 많은데, 이 POC 제품들은 간편하게 뭐 손가락이나 아니면 이제 수압 제품이나 소변을 뭐 한 5분 내지 10분 동안 측정해서 환자가 있는 자리에서 바로 결과를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의사들이 쉽게 처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 영역을 한 20년 동안 연구했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바디텍메드의 이제 해외 진출하면은 이제 중국 시장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중국 시장의 이제 다변화 정책과 이제 그 지금 현재 이제 성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 처음에 중국을 진출하게 된 것은 뭐 제가 중국을 잘 알아서 진출한 게 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만든 제품이 이제 손가락 피 제품인데,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검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면 하나가 일반적인 검사실이 있고 하나가 응급 검사를 해주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데는 없거든요. 그 응급 검사를 중국 한자로 급진실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그런 급진이라고 하는 게 중국에 있는 줄 몰랐죠. 그래서 갔더니 이 중국 사람들은 이제 아기가 아프거나 이렇게 오면 피 검사하고 뭐 이렇게 기다리질 않고 종이 쪽지 하나 들고 급진실로 아기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가 보는 자리에서 손가락 피를 따면 아기가 울겠죠. 울면서 이 피 한 방울 가지고 우리 제품을 측정하는 겁니다. 저희 제품이 어디에 쓰느냐면 그 CRP라는 걸 측정하는데 이 수치가 높으면 애를 입원을 시켜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편한 거죠.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런 식으로 검사하지 않고 응급실에서 아시다시피 애기 오면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검사도 시키고 그 다음에 뭐 찍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중국은 우리하고 우리 형태가 달랐고요. 중국은 3세 이하의 아기가 7천만 명이나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제품이 그냥 굉장히 많이 팔리기 시작했고, 지난 10년 특히 초반 한 5년 전에부터 저희가 회사가 급성장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중국도 많이 발전하고 해서 중국도 이러한 제품들을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카피를 해가지고 출시하기 시작했고, 이제 저희가 그런 이제 그걸
이제 감지하기 시작했고요. 중국의 뭐 우리 대리상들이 이제 중국말로 이제 짝퉁이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럼 이걸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하는 걸 했고요. 지금 이제 세 가지 트랙으로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트랙은 뭐냐면 저희가 한국에서 만들어서 물건을 보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중국에서 지금 제품을 만들어요. 저희가 광동성 옆에 광서성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한 1,600평 정도 규모의 공장을 꽤 크게 지었습니다. 그렇게 지은 가장 큰 이유가 중국이 정말 이 여러 가지 외국 제품이 못 들어오도록 이런 비관세 장벽을 굉장히 많이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심지어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쓰지 않은데 이런 게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은 입찰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품을 못하겠다는. 근데 중국이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수입이 안 되면 병원 검사를 할 수 없었으니까 중국이 자기네들이 좀 나아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제품을 이제 자기네들 실력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외국 제품을 배척하기 위해서 중국산이 아니면 안 되게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트랙으로는 중국의 광서에 공장을 이제 지었습니다. 두 번째 트랙은 어떤 트랙이냐면 기존에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생산해서 춘천 공장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트랙은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요.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를 섞은 트랙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중국 사람 중에서 물건을 잘 팔고 있는 사람하고 조인트 벤처 일종의 유통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상해에. 그래서 저희 제품 중에서 중국 사람이 많이 걸리는 질병 중에서 심혈관 질환이 좀 많이 걸려요. 중국 사람들이 돼지고기랑 기름을 많이 튀겨서 많이 먹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심혈관 질환이 좀 많이 걸려서 심혈관 제품이 상당히 중국에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 중에서 아피아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아피아스가 심혈관으로 좀 특화되고 좀 더 편리하고 좀 빠르게 결과가 나오는 기기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거는 51대 49, 51이 중국 측, 49가 이제 저희를 해서 유통회사를 상해서 만들었거든요. 작년 말에. 그래서 하는 유통회사를 조인트 벤처로 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세 가지 말씀드린 첫 번째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거, 두 번째는 기존 방식, 세 번째는 조인트 벤처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사업에 다각화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주주분들도 하고 그럼 바이오텍이 앞으로 이제 중국 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현재 중국에 기존 제품으로 한 1.4억 위안 정도 팔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제 광서 공장에서 2, 3년 내에 하여튼 1억 위안 이상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인트 벤처에서 1억 위안 이상 만들어서 저희가 한 2, 3년 후에 중국에서 이제 한 3억 위안 정도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러면 대개 한 중국에서 한 550억에서 한 600억 정도 만들고요. 그러면 뭐 저희가 중국에서 다시 좀 현장 검사하는 제품으로서는 뭐 위치를 좀 공고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예측합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갈등 문제로 중국 시장 확대 전략에 이제 제동을 걸릴 수 있다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희가 이제 사드가 문제가 됐을 때 저희가 중국에서 이제 대리점 대회를 했어요. 저희가 중국에 각 성마다 대리점이 있어서 한 23개 정도 대리점이 있는데 대리점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했냐면 사드를 걸고 넓어지면서 저희 보고 제품 값을 인하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 말이 안 되죠. 제 제품 성능하고 사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사드라고 그래서 15%를 깎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뭐 저희가 장사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뭐 저희가 그걸 들을 수는 없고 그렇지만 저희가 어쨌든 조금 깎아줬어요. 사실 안 할 수가 없어서 그게 이제 저희가 사드로 생기는 그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 그 사람들의 요구가 거기에 한국산이라는 걸 이때가 선전을 해서 팔았었는데 한국산이라는 걸 이제 뺐어요. 사실 그 문구를 그런 게 뭐 저희들이 이제 느낀 거 중에 하나였는데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중국에 팔고 있는 분들이 저희가 당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뭐 되겠죠. 근데 이제 뭐 정부가 좀 바뀌고, 근데 뭐 사드 문제도 좀 원만하게 되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 이제 그 공장을 새로 지었잖아요. 그 공장에 그 시의 시장님이 본래 오도록 돼 있었는데, 사드가 심화되면 시장님이 안 온다고 그래서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저희들에게 했는데, 한편으로는 또 거꾸로 생각하면, 저희가 그 중국에 공장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회사는 사실 중국 회사잖아요. 예. 그리고 직원들의 대부분이 또 중국 직원들이고요. 그래서 중국화를 저희가 정말 잘했다. 또 제2의 사드가 나오면 진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수입이 아니고 통관이 안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저희는 뭐 그래도 뭐 이런 걸 좀 표현하고요. 근데 뭐 저는 뭐 지금 현재 중국에서
우리 대리점이 더 이상 사드 가지고 뭐 얘기를 안 하는 걸로 봤어. 아마 좀 사그라들고 있고 여름 지나고 이러면 뭐 다 원상으로 복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때는 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저희 중국 비즈니스에서. 네, 중국뿐 아니라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일본 시장에도 진출하셨고 또 최대 시장인 이제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준비도 마쳤다고 들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이제 선진 시장의 진출 현황과 이제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저희가 팔던 제품이 대개가 이제 뭐 좀 디벨로핑 컨트리인 거죠. 그래서 신흥 시장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남미, 뭐 아시아 이런 걸로 판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제품을 이제 선진국 시장으로 가져가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이익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 텔레비전 예를 들면 삼성 텔레비전이 아마 어쩌면 미국에서 한국보다 좀 더 싸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들거든요. 근데 의료 제품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팔고 있는 예를 들면 대장암 검사하는 자멸 검사 키트가 한국에서는 의료보험 수가가 3,85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근데 미국에는 16불, 18불 정도 하거든요. 그럼 거의 2만 원에 가깝잖아요. 똑같은 제품을 놓고 미국은 4배가 비싸고 한국보다 훨씬 비싼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에 4개를 팔아야 될 걸 갖다가 미국에 하나만 팔면 매출도 같고 이익률이 더 높아지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여태까지 저희가 선진국 시장을 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뭐 제품의 품질이 안 됐는지 아니면 저희가 마케팅 세일즈 능력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둘 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미나스틱이라는 회사를 170억 주고 이제 사가지고 시장을 들어가 봤더니 꼭 그게 제품의 품질이 아니고 보니까 이게 유통의 실력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 한국인이 사실 우리 그 미국 시장 들어가기가 제가 가서 회사를 인수하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자기네들만의 리그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미국 내에서 백인들끼리만 리그가 있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제가 잘 몰랐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의사들은 예를 들어서 뭐 동양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뭐 이렇게 유색인종도 좀 있어요. 꼭 백인들만 하는 게 아니고 인도인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를 좀 더 잘하잖아요. 그죠? 근데 세일즈맨은 100%가 백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물건을 팔러 다니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미국 내에서 물건을 팔려고 그러면 제가 미국 세일즈맨을 월급 주고 나는 그 세일즈맨 뒤에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가 된다는 걸 좀 더 절감하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이미나스틱스라는 회사를 뭐 꽤 비싼 값으로 샀지만 충분한 가치를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미나스틱스가 처음으로 미국의 그 맥켈슨이라고 제일 큰 이제 대리점인 거죠. 예를 들면 의료계의 이마트 같은 이제 저희가 납품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한 400만 불 이상 저희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성공적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여기 춘천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거를 거기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가서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6월 달이면 이제 완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 제품 중에서 몇 가지 주목만한 제품은 이제 메이드 인 USA가 되는데 삼성도 잘하고 현대도 잘하고 뭐 LG도 다 잘해요. 미국 시장이 다 괜찮고 한데 의료 시장은 그래서 한국 약이라든지 한국 의료기기라든지 한국 진단기기는 아직 약간 메이드 인 USA하고는 조금 차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만약 이뮤나스틱스 만들어서 팔면 뭐 원료는 다 뭐 한국에서 다 가져가고 뭐 그렇겠지만 결국 메이드 인 USA잖아요.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잘 모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산 게 미국 시장 들어가는 교두보였고요. 지난 1년이 제가 미국 시장을 이해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일본은 이제 저희가 아크레이하고 같이 합작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 말에 이제 저희가 이제 독감 키트, 플루 AB 독감을 이제 출시를 했는데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1월 말에 출시를 했는데 원래 독감이 12월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그 전에 이미 저희 제품이 시장에 좀 깔렸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다른 제품보다는 출시 시간이 조금 늦어서 하긴 하지만 저희가 뭐 올해 지나고 내년 지나면서 일본 시장도 뭐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뭐 미국이랑 뭐 일본은 그냥 저희가 계획한 대로 그냥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네, 최근엔 고감도 진단기기죠. 아이크로마2가 이제 브라질 당국의 이제 인허가를 취득하셨는데요. 아무리 보면 이제 중남미 시장 공략의 교두보로 이제 브라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브라질에서 이제 그 계획과 함께 중남미 시장 진출 공략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중미에는 뭐 과테말라를 중심으로 해서 뭐 온두라스 여기 꽤 팔아요. 한 우리 돈으로 뭐 한 2, 30억 정도 팔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미도 좀 한 2, 30억 정도 팔고 있는데 브라질에 이때까지 좀 잘 못했어요. 근데 브라질 시장이 왜 그러냐면 브라질의 관세가 60%거든요. 그럼 지금 만 원짜리 제품을 수출하면 이게 16,000원이 되니까 이게 너무너무 되는 거죠. 그래서 브라질은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했는데 저희들이 바이오시스라고 하는 브라질 회사를 발굴했는데 이 바이오시스는 제조업도 하면서 유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전략을 쓰는데 아이크로마2는 일단 완제품을 이제 브라질에 넣었는데 저희가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매출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또 다른 것은 그렇게 관세가 너무 세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전략을 하나로서 이제 반제품을 이제 그 브라질에 보내서 그렇게 해가지고 팔아야 되잖아요. 이건 뭐 저희가 메이드 인 코리아를 더 하고 싶은데도 이게 완제품에 대한 관세가 너무 세다 보니까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관세의 벽이 세워서 브라질을 좀 점유하는데 한 가지 장점은 브라질에서 허가를 받으면 브라질 인근 국가는 허가를 안 받고 팔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가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허가를 받은 그 바이오시스 제 회사랑 같이 제조도 좀 같이 하고 유통도 같이 하면서 남미 시장을 이제 뭐 저희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진출한 지역 이외에 또 이제 새로운 그 진출 계획을 하신 게 있으세요? 저희가 이제 그 유럽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유럽은 스칸디나비아는 잘 팔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크로마를 뭐 한 600대 이상 팔았으니까요. 그리고 남쪽에 이제 이탈리아, 스페인도 꽤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독일하고 프랑스를 좀 생각보다 좀 잘 못해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제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프랑스하고 독일에 이제 대리점 있습니다. 기존 대리점이 좀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활성화해가지고 제일 큰 나라인 뭐 독일, 뭐 프랑스 이쪽으로 저희가 제품을 좀 출시하고 판매하려고 이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과 함께 이제 신제품에 대한 이제 시장의 관심도 이제 높은데요. 기술 개발과 이제 신제품 출시 계획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생각에 앞으로 저희가 이제 선진국에서 특히 좀 팔리는 것 중에서 저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제품이 호흡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도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그 호흡기 많이 걸리잖아요. 호흡기가 나중에 그 감염되면 박테리아 혹은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랑 박테리아를 이제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호흡기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 호흡기 제품은 뭐 저희가 아까 얘기한 신흥 시장에서 꼭 팔려야 되는 건 아니고 특히 호흡기 시장일수록 저희는 선진국 시장으로 나갈 거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어리범 수가가 굉장히 좋으니까 수익성도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저희가 한편으로 열심히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소형 기계를 만들고 있는데 저희 기계 제품을 아이크로마라고 붙였는데 걔를 아이크로마 미니라고 붙였어요. 그게 핸드폰보다 조금 더 크거든요. 그래서 소형화된 기기를 만들고요. 이걸 가지고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저희 제품이 뻗어 나가려고 하면은 준 의료기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 의료기관 중 대표적인 약국, 양호원, 양로원, 그다음에 양호실, 뭐 헬스센터 이런데, 그다음에 방문간호사 이런 용이 쓸 수 있게끔 조그만 기계를 만들고 그런 제품에 저희가 매진을 해서 그 두 제품이 뭐 후반기에 그다음에 내년에 뭐 효자 상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인수합병 목적으로 15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이제 조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수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예, 저희가 뭐 이미나스틱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배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미국의 다른 진단회사, 그다음에 유럽 회사도 저희가 지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회사도 봐서 저희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라면 저희가 뭐 어느 회사든지 뭐 막론하고 다 하고요. 저는 사실 뭐 우리가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 제품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모의 경제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상장한 이유 중 하나가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쉽게 조달하는 거잖아요. 조달해서 저희의 인근 있는 회사를 이렇게 사서 저희가 점점 뭐 몸집 불리기는 아니고요. 실제는 저희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확대해 나가면서 시장 지배력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제품을 만들었는데 옛날에 제가 교수 출신이다 보니까 제품만 좋으면 팔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팔아보니까 팔아줄 사람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통회사도 좀 보고 있고, 예, 그러면서 좀 제가 유통에 대해서 좀 배우고 이렇게 해서 저희 회사가 뭐 IBD 회사 중에서는 좀
좀 글로벌 회사가 되려고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인수합병을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올해 처음으로 이제 주당 100원의 이제 현금 배당을 실시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시가 배당률이 0.5%로 조금 아직은 좀 낮습니다. 근데 주주 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향후 배당을 조금 늘릴 계획이 있으신지? 저희가 뭐 주주 친화 정책으로 뭐 자사주도 좀 사고요, 배당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상증자도 하고 뭐 이건 저희가 뭐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그 폭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달려 있는데 하나는 그 이제 저희가 그 이제 저희 마련한 자금이나 혹은 이제 저희가 이익으로 얻은 이 자본을 회사를 딴 회사를 사는 데 쓸 것인지 아니면 주주님들의 이제 친화를 위해서 쓸 것인지 하는 것은 이제 뭐 그때마다 사정이 조금 다를 거니까 그래서 뭐 경영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하지만 그래도 주주 친화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투자자분들이 이제 가장 이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바로 실적일 텐데요. 올해 실적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예, 뭐 기업에서는 실적이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작년보다는 뭐 좀 더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제약 바이오 산업에 대한 이제 그런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부 쪽에 혹시 뭐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이게 진단 회사들을 보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외국계 글로벌 진단 회사들이 시장을 다 점거하고 후발주자인 우리나라 회사가 우리나라 진단 제품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이나 딴 데서도 뭐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로 국내 제품을 좀 쓰게 활성화하면 저뿐만 아니라 의료기계나 다른 데서도 지금 성장하려고 하는 회사들에게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 제도적으로 이제 인허가를 어떤 면에서는 인허가가 굉장히 타이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심한 규제가 또 돼 있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은 좀 느슨하기도 하고. 이걸 좀 밸런스를 맞춰서 맞추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신의료 기술이라고 하는 건데요. 특히 진단 분야의 신의료 기술은 사실 제가 미국에도 팔고 유럽에도 팔고 독일에도 팔았지만 저희가 미국 FDA만 받으면 바로 미국에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한국 FDA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만약 방식이 진단 방식이랑 기술이 조금 다르면 이게 신의료 기술이라고 또 하나 더 받아야 됩니다, 사실. 예, 그래서 뭐 그런 것처럼 약간 이제 규제가 우리나라에서 좀 더 있기도 한데 뭐 신정부에서는 좀 그런 것도 좀 줄여주시고 예, 그러면 뭐 우리나라의 이 진단 기술 또 의료기기 기술이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두 가지 면에서 제가 좀 건의드렸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제 만들고 싶은 기업상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제가 그 이제 학교에서 기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뭐 기업의 목적이 사실 이윤이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회사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직원들이 가장 다니고 싶은 회사,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이 있는 삶. 저희 회사는 5시 15분에 퇴근하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거의 썰물처럼 다 나가고 몇 명 간부들만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사에 있는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뭐 5시, 6시 정도 되면 다 퇴근하니까 퇴근하고 그다음 제가 교육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 뭐 저희 회사 어린이집도 있지만 초등학교 저 방과 교실도 있고 하여튼 뭐 우리 그 2세들을 위해서 제가 좀 더 많은 투자도 하고요. 뭐 그다음에 교육 시설도 가능하면 좀 늘리고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님의 개인적 비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이제 제가 그 멜컴 글래드웰이 쓴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보면 IT 기업을 창업한 뭐 빌 게이츠나 뭐 이런 분들 미국 유명한 사람들은 전부 다 1952년생이랍니다. 1952년이 왜 중요하냐면 그 사람들이 고등학교 때 컴퓨터가 나왔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창업한 사람이 없대요. 그럼 빌 게이츠가 그럼 똑똑하고 1960년생은 그러면 빌 게이츠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냐 아니죠. 1952년생이 나왔을 때 그때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 일을 했기 때문이고요. 저희 세대는 제가 창업하게 된 게 이제 제 세대의 바이오 붐이 불어서 창업을 한 거죠. 지금 창업한 사람들은 제 때보다 좀 더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제가 꼭 뭐 잘해서 이 바이오텍에 온 게 아니고 시대에 맞춰서 이게 왔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회사가 뭐 이제
제가 만든 회사긴 하지만 제가 잘라서 된 회사는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다 같이 이제 힘을 합해서 다음 세대에 꼭 물려주고 싶은, 이제 적었지만 제가 10대 IBD 진단 회사를 만들어서 저희까지는 일이 이만큼 끝났지만 그 다음 세대도 이 회사를 가지고 뭐 월급도 받고 뭐 생활도 유지하고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게 꿈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회사를 좀 더 키워서 규모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후대 세대에 넘겨주고 싶은 게 제 비전이고 또 제 목표입니다. 네. 치료보단 진단을 통한 예방, 사전의 위험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의료 트렌드가 옮겨가면서 체해 진단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시장 성장률만 8%에 달하는데요. 그만큼 체해 진단 산업은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체해 진단 업체로 바디텍메드가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